안녕하세요. 다이아 수정입니다. 레인보우 다이아 수정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레인보우니까요. 네, 오늘 2020년 5월 8일 부모님을 생각하는 어버이날입니다. 낳게 해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통로가 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2020년 5월 8일 제가 준비한 책은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이고요. 마쓰다 문해악기 지음 장은주 옮김입니다. 마쓰다 문해악기는 1951년 일본 간사이 지방의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 일본 전국에 1400곳이 넘는 츠타야 매장을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주식회사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데요. 도시샤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여성복 스지야를 입사해서 10년 동안 근무하며 쇼핑센터인 가로이자와 벨커먼스 개발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국내 출간 저서로는 라이프스타일을 팔다, 지적 자본론, 그리고 이 책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그리고 또 한 권 츠타야 그 수수께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미디어 상점이라는 뜻인데요. 오,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획을 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상상에, 기획에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어디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어떤 의미의 자유로 보고 계시나요? 마쓰다 문해아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둘 수 있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기업 내에서는 자신이 기업 내에서 역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1인 기업 시대에 지금 놓여 있죠. 심지어 세포 마켓 시대라고 해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 않으면 도태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성장의 본질. 예전에 무척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만나보니 평범한 아저씨가 되어 있고 CCC, 신입 사원이었던 청년이 수백 명의 사원을 둔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다. 다들 본인은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과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마쓰다는 처음 사회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쇼핑센터 주차장 설계를 맡았다. 사내 관련 전문가가 없어 한 손에 스톱워치 들고 직접 시내 주차장을 조사하러 나섰다. 또 쇼핑센터가 이익을 내는데 필요한 1인당 매출을 계산해 차로 올 수 있는 사람의 매출액을 예측하고 승차 인원에 따른 필요 시간부터 시간당 방문 차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턴테이블 차량 수와 필요한 주차장 차량 수를 기획했다. 1년 후에는 가루이자 쇼핑센터 기획을 맡았다. 대단하죠. 기출 지식은 없지만 쇼핑센터는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쇼핑센터에 입점할 경우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 하여 쇼핑센터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임대 조건을 고민했다. 임차인이 돈을 벌려면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매력적인 임차인의 구성을 고려하고 이미 개점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 계획 시뮬레이션을 갖고 영업에 나갔다. 모두 경험한 적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결국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가능하게 되어 성장하지만 가능한 일만 하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물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다 보면 마쓰다의 다이렉트 TV 실패했다고 해요. 실패하는 건 일도 있지만 이거 실패할 때 되게 재밌었던 일이 굉장히 승승장구할 때였는데 자식한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식한테 이게 보여줘도 될 부모의 모습인가 해서 내가 지금 이 돈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해서 확보할 수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자식에게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자라고 생각하셔서 도전했다 하더라고요. 대단히 멋진 분이세요.
마쓰다의 다이렉트 TV처럼 실패하는 일도 있지만 재무상으로는 실패해도 경험과 인맥이라는 재산은 남는다. 이것도 말하자면 성장, 바꾸어 말하면 그런 사람의 성장에 힘입어 CCC도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경영이란 실패의 허용이라고 예전 책 정보낙원회사에 썼다. 경영의 본질이 기업과 사람의 성장에 있다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살아남는다는 의미에서 경영이란 실패의 허용이라고 썼는데 써본 적 없던 블로그를 시작한 지 6년, 달린 적 없던 마라톤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2호점은 실패한다는 징크스. 치타야 가맹 기업의 1호점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2호점은 종종 실패한다. 직영도 마찬가지. 처음 일할 때는 다들 자신이 없으니 모든 각도에서 겸허히 기획을 한다. 하지만 1호점의 성공 체험은 똑같이만 하면 2호점도 성공할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T사이트도 다이칸 야마가 첫 시도였기에 모든 각도에서 기획을 거듭했다.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기에 기획력이 없으면 살리지 못할 입지를 굳이 골랐다. 고객을 끌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을 짓고 싶었다. 미술관 같은 건물을 만들고자 창업 이래 유례가 없었던 건물 공모전을 기획해 실력 있는 설계사무소에 디자인을 의뢰했다. 그 결과 멋진 건물이 탄생해 다이칸 야마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또 라이프 스타일을 고르는 장으로서의 츠타야가 생활, 제한력을 강화하기 위해 책을 생활 장르별로 분류하는 데 도전하고 서양 서적과 중고 서적도 갖추어 노인도 만족할 수 있는 깊이감 있는 상품 구색을 실현했다. 잡지야말로 생활 제한력이 가장 뛰어난 수단이라고 판단해 세계 최고의 잡지 매장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노인을 위한 치타야 서점으로 노인의 관심사인 건강에 집중해 일본 최고의 요리 관련 매장, 의식 동원도 만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참고가 될 만한 종교와 철학 그리고 다양한 인물의 삶의 방식을 엮은 전기 코너를 만들었다. 와, 진짜 다각도로 생각하셨네요. 프리미어 에이지 고객이 여생을 풍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행과 주택 그리고 자동차를 즐기는 법에 관한 책도 갖추었다. 또 이들을 실현할 만한 인재가 사내에는 부족해 우수한 카피라이터에게 신문 광고 기획을 맡겨 접객 책임자인 콩셰르주를 모집했다.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셨어요. 프리미어 에이지는 아침이 빠르니까 책과 카페 매장 모두 아침 7시에 영업을 시작하고 일반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했거나 자녀가 없는 프리미어 에이지 가정의 치유 파트너, 반려동물을 생각해 반려동물 병원이 딸린 숍도 도입하고 다리가 약한 노인의 건강을 위해 전동장치가 부착된 자전거 전문점 모토벨로를 만들었다. 모토벨로라는 점포명은 싱어송라이터 R.I. 유미에게 유민이라는 애칭을 붙였던 프로듀서의 작품이다. 또 실버 세대 여성이 더 예뻐지기 위한 에스테 살롱 만들고 넉넉한 노인이 손주에게 선물할 해외 친환경 장난감 전문점을 출점시키고 카메라를 좋아하는 노인을 위한 카메라 전문점도 만들었어요. 와. 그 결과 멋진 노인이 T사이트를 내 공간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이칸 야마 주변에 있는 독립한 크리에이터 사무실도 많아 이들이 기획에 필요한 잡지나 서적, 각각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은 영화나 음악, 아카이브, 라이프스타일, 잡지, 아카이브 등 기획에 필요한 자료를 모은 살롱이 바로 안진 라운지다. 크리에이터가 늦게까지 일할 수 있게 심야 2시까지 영업해 스타벅스에서 자유로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대요. 4,000평에 달하는 시설 전체가 크리에이터의 오피스가 되도록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레스토랑도 드렸다. 그 결과 T사이트의 모든 곳에서 크리에이터가 맥북을 사용하도록 일하고 있고 이 지역 크리에이터에게는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선 셈이니 일과 생활이 보다 편리해졌으리라 생각한다.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시설이 넘쳐나는 시대를 의식해 상업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집을 컨셉으로 안락한 공간을 실현했다. 너무 안락하겠어요. 임대 매장에도 매장 간판이나 광고 간판이 드러나지 않게 최소한으로 표현해달라고 했다. 다이칸 야마에는 대사관도 많고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멋진 외국인이 찾아오게끔 안내판도
외국어 3개로 만들었고 외국인이 있는 풍경을 연출하려고 사전 오픈 때 모델 에이전시에 멋진 외국인 모델을 동원해서 풍경을 만들어냈대요. 하지만 개점 후에는 모델에게 굳이 의뢰하지 않아도 멋진 외국인이 눈에 많이 띄게 되었대요. 입점 레스토랑의 셰프가 외국인이라 지금도 많은 외국인이 레스토랑을 찾아와서 시설 전반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멋진 풍경을 연출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유니폼은 방문한 고객이 멋져 보이도록, 그러면 일하는 누가 입어도 맵시가 나도록 모노톤으로 해서 청량감을 이끌어냈고, 공간 설계 역시 많은 고객이 북적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혼자 오더라도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자에게 의뢰해서 인간의 체격을 기준으로 한 휴먼 스케일, 작은 방 같은 컨셉을 꾸몄다 하네요. 절대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만들었던 다이카니야마 티사이트. 철저한 시장 조사로 다양한 각도의 컨셉을 잡아 혼자 방문해도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애썼대요. 비즈니스는 다양한 이해관계 위에 성립한다. 고객은 가치라는 관계에서 성립하고, 거래처는 거래 조건이라는 관계에서, 사원은 급여라는 관계에서, 주주는 배당이라는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성립한다. 만약 각각의 관계가 영합되어 있다고 고객에게 원가 이하로 물건을 싸게 팔고 사원에게 법령 이상의 높은 급여를 급여하고 말도 안 되는 거래 조건으로 사입하고 주주가 기뻐할 과감한 배당을 한다면 회사는 눈 깜빡할 사이에 도산한다. 따라서 비싸도 고객이 원하는 고객 가치를 기획하여 사원이 급여 이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나 일을 만들거나, 거래처가 미래의 사업 전개를 기대하여 믿고 납득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생기거나 적은 배당이라도 투자를 해주는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를 실현했을 때만 회사는 돈을 벌고 사원은 성장하며 거래처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돈 버는 사업 따윈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돈벌이가 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귀를 막는데요. 그런 속편한 일이나 사업은 한때는 존재해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감력. 데이터를 보며 세상의 변화를 발견하고 데이터를 보며 고객의 사고를 이해한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업이라고 말하면서도 데이터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창업 이후 쭉 그렇게 생각해왔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읽는 감성과 경험.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마스다가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이 갖는 직감력이다. 창업 이래 많은 사람들과 면담을 하다 보니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다거나 이 사람은 일을 잘할 것 같다거나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물론 빗나갈 때도 있지만 물건에 관해서도 이 물건은 좋다, 나쁘다 등 현장에 찾아가 보면 느끼는 점이 많다. 좀 더 말하면 직감으로 느꼈던 것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거쳐 논리적으로 판단한다. 마스다에게 데이터는 기획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검증이나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다. 일전에도 지인이 어떤 물건을 봐달라고 해서 현지로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느낀 왠지 모를 부족함, 뭔가 납득이 가지 않았기에 좋은 물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후 그 물건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그런 것을 느끼는 힘을 가지고 있다. CCC가 상장했을 무렵 늘 관리 담당에게 직감적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직감으로 경영하는 것은 수준 낮은 경영처럼 느껴져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하지만 인간이 지닌 상상력과 직감력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정보와 사회에서는 중요한 전략이다. 숫자의 집계와 해석은 컴퓨터가 해주는 시대. 요즘 들어 인간이 본디 타고난 재능을 더 살릴 수 있는 경영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진다. 네, 마스다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직감이 더 열리기도 하고 상상력이 빵빵 터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 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인연, 작은 인연이라도 성심껏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회사. CCC는 세계 최고 기획회사로서 플랫폼을 만드는 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업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컨설팅을 하는 일, 그리고 플랫폼 사업 회사에서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제공하는 일, 이 3가지만 하겠다고 다짐했대요. 인간은 왜 일을 하는가? 인간은 어떤 인생을 보내고 싶어 할까?
창업 후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무렵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시기가 있었대요. 그 결과 CCC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자유로 정했다. 이를 하는 이유는 생활을 위한 돈을 버는 것 뿐이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 생각했고, 이를 떠나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돈, 인맥, 경험, 스킬을 쌓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노라고, 즉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회사를. 말이야 간단하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그런 말도 할 수 없고 해외에도 갈 수 없고 최신 IT 제품도 살 수가 없다. 빚이 많으면 은행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상장을 하면 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있는 것, 자유를 거머쥐는 것. 그 한 가지를 위해 30수년간 해왔던 일들을 떠올렸다. 모두가 더 자유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기획인 집단, 한량의 집단, 데이터 분석가 집단, 그 모두를 가진 집단이 되기를 빌어본다. 네. 제가 경영 수업을 하면서 리더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스다 씨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64세가 되니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차기 사장은 정했는가?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럴 때마다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 팀에서 일을 하면 유능한 영업맨이 되고 우수한 프로듀서가 있고 꼼꼼한 서포터가 있어 팀워크로 성공을 올린다. 따라서 리더십이란 본인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팀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전문인 사람에게도 생기게 된다. 대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장은 모르지만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스카웃되어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일본 럭비팀의 에디 존스 감독처럼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리더십도 있는 팀 리더도 있다. 마스타가 좋은 회사의 리더에게서 많이 봐온 공통점은 사원이나 거래처를 몸을 던져 필사적으로 지킨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수해도 몸을 던져 사원을 지키지 않는 사장의 회사에는 자신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거래처를 지키지 않는 사장이 있는 회사와도 일하고 싶지 않다. 리더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은 결의와 각오가 중요하다. 즐겁다, 멋지다를 찾아서. 네, 저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장 좋아요. 이 즐길 때는 그냥 머릿속이 막 하얘지면서 그냥 막 기운이 막 솟아요. 자, 그때 생각했던 것, 지난주 한 회의에서 가루이자와에서 실시하는 생활 제한 합숙에서 예술, 음식, 자동차 등 장르별 미팅 계획을 짜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동차 잡지에 시계 광고가 등장하고 남성 패션지에는 자동차로 떠나는 온천 같은, 그리고 얼핏 패션과는 상관없는 테마도 실리는데 각각 분과 회의를 할 게 아니라 다 요리하는 사람도 예술하는 사람도 자동차 기획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고 자동차 관련자도 예술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예술이 될 거라 생각했고 식은 식기가 원래 예술이며 요리도 예술적인 플레이팅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옷은 모두 추위를 막는 기능밖에 없던 시절에 일본의 디자인 평론가 누구누구가 앞으로의 옷은 모두 디자인해서 패션화 한다고 말했듯이 모든 생활용품이 예술화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예술이 그림이나 조각 등의 미술품이었던 시절부터 생활하는 곳도 입는 옷도 타는 차도 모두 식기도 가구도 모두 예술화해 간다. 따라서 식과 예술은 분리해서는 안 되고 자동차와 예술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마스다와 야마시타 군이 함께 초대받은 집에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작품이 아닌 공간 그 자체가 예술이었고 조명과 장식품, 그가 디자인한 가구 그 자체도 전부 예술이었다. 손님상에 내놓은 요리도 모두 그 아티스트가 손수 만든 요리로 재료 선정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조리시, 몸짓이나 식기, 플레이팅 등이 식의 예술이 되어 있었다. 생활 제한이란 장르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전체에 통하는 생활 이미지 자체라고 생각한다. 네, 우리 마철학과 현숙 선생님이 되게 부지런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토부리의 음식을 전부 다 꿰고 계세요. 거기다가 플레이팅 하는 그거 자체가 너무 예술이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멋지고
귀한 음식들, 그것을 꾸준히 승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있지 마라. 세상 속에 있어라. 최근 회의에서 마스다는 항상 버럭 모드? 이유는 뭔가 새로운 기획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아니라 발표자가 이러저러한 것을 구구절절 이야기하거나 현장 책임자가 이 일은 해도 되겠냐며 승인을 받으러 오는 등 다들 마스다를 꼬드겨 공범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정보 공유라면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획회사의 회의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모여 더 좋은 방안을 찾아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가 이상적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발표자의 발표는 짧을수록 좋다. 지난주 후타코 다마가의 어드바이저 리포트도 CCC 발표는 최대한 적게 하고 모두의 의견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토요일은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의 사장과 골프를 친 후 쇼난 티사이트 현장으로 향했다. 일요일은 해외 유명 브랜드 가구 회사 관계자와 차를 마시고 트레이닝을 겸하여 록봉기 힐스와 마스다가 애용하는 백화점이 주최하는 고객 대상 이벤트에 참가했다. 밤에는 만두 전문점 오쇼에서 밥을 먹었는데 회사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현장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영업하고 있는 회사의 상황이나 담당자의 성격이나 신념 등을 기획회사가 하는 기획은 신규 사업과 관련된 기획이 많고 신규 사업이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획에 의한 사업화한 것으로 고객과 상품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회사에 있는 정보 같은 데서 기획이 생겨날 리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있으라고 한 것이다. 너무 멋지죠? 생생한 곳에 가야지, 그 현장에 가야지 기획이 생기고 직감이 떠올라서 이 밑바탕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항상 무의식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마스다 사장님이세요. 대단하세요. 일의 두 가지 측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을 한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영업맨은 필사적으로 상품을 팔려고 한다. 또 한 가지 측면, 그 상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혹은 그 상품이 없으면 인생이 즐겁지 않다는 이유로 고객은 상품을 산다. 그 결과 사원은 살아갈 수 있고 고객도 행복해지고 장사의 본질은 그런 상호 이익 관계다. 그래서 마스다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한다. 서비스를 받았을 때 가령 택시에서 내릴 때도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한다. 돈을 지불했으니 당연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거나 그것을 팔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상품을 팔려고 한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품을 판다. 그것을 산 고객은 당연히 행복해질 수 없어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사려고 하지 않는다. CCC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팔고 싶다. 그렇게 고객이 CCC의 팬이 된다면 다음 상품도 사줄 것이니 상품을 판다는 것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동시에 CCC의 팬을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다. 팬이 되어준다면 다음 상품도 팔기가 쉽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회사도 돈을 벌고 인재도 키우게 된다. 고객의 희생을 딛고서는 회사의 성장도 개인의 성장도 없다. 고객의 고맙다는 한마디가 회사의 재산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가 되는 푸근한 기업, 감동이 절절한 기업, 치타야를 만나보았는데요. 마스다 사장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귀한 기획력으로 세상을 밝게 즐겁게 만들어 가도록 해요. 저의 기적 방송국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며 축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